세종시력 26권 세종 6년 12월 12일 개축 세번째 기사 1424년 명령락 22년 연마한 돌로 무덤을 만드는 제도에 대해 개혁할 만한 것을 예조에서 아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본조에서 각 등의 예장에 모두 연마한 돌로 무덤을 만들어 공사가 어렵고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니 그 가운데 개혁할 만한 것을 조목조목 다음에 열거합니다. 본조에서 전조의 제도를 개성하여 산릉에 석안을 설치하였으니 인신의 분묘에도 또한 혹 설치하기도 하여 참람하게 모방하는 것이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춥거나 덥거나 비올 때는 돌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돌을 다듬는데 공이 많이 들고 돌이 없는 곳에는 운반하는 것이 더욱 어려우니 이것을 없애버릴 것. 1. 전조에 대신의 장사에 장명 등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본조에서도 그대로 하여 개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쓸데없는 물건은 다만 보기가 좋을 뿐이요 사망자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니 앞으로는 설치하지 말 것. 1. 옛날에는 제왕의 궁실에도 흙으로 계단을 만들었는데 인신의 분묘에 감히 연마한 돌로 새 계단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연마한 돌을 사용하지 말고 잡석을 사용할 것. 1. 옛날에는 구릉에 무덤을 만들어 본붕하지도 아니하고 비석도 세우지 아니하여 장사 지내는 제도가 금박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분묘의 사방 주위에 다만 4대에만 연마한 돌을 사용하되 그 높이가 한 자리를 지나지 못하게 하고 영조척이다. 그 지대도 땅에 묻히는 것은 연마한 돌을 사용하지 말고 잡석을 사용하되 그 높이를 역시 한 자리를 지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13일 갑인 첫번째 기사 재릉의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13일 갑인 두번째 기사 경복궁 경혜루에서 군사 귀하인에게 화를 쏘게 하고 연회를 베풀다. 올량합 올적합 등을 모아 화를 쏘게 하고 모구를 3번 쏘아 3번 마친 자에게 각궁 하나씩을 상으로 주었다. 모구를 쏘는 것은 이날부터 시작한 것이다. 누 밑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대군 및 제군과 조연, 송거신, 조말생, 이담, 도진무, 조비형, 현규명, 황상, 전흥, 우박, 허권과 육대원이 입시하였다. 술이 반쯤 취하자 현규명이 뜰에 내려가서 절을 하고 일어나 춤을 추니 임금이 누 아래에 들어와 춤을 추라고 하였다. 규명이 들어와 춤을 추니 황상이야 육대원도 또한 차례로 일어나 춤을 추었다. 의정부 6조로부터 군사 1위까지 술을 내려주고 내간에게 명하여 올량합 올적합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하고 신시에 황궁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14일 을며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14일 을며 두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14일 을며 세번째 기사 군기판사 최해산에게 명령하여 광연루에서 화포를 쏘게 하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일 15일 병진 첫번째 기사 대제학 병계랑이 새로 지은 가사를 올리니 연향에서 사용하게 하다. 그 시에 그 사이에 이르기를 우리가 천명에 응하여 동방에 나라를 세우고 성자 신손이 계성하여 나라가 더욱 융성하니 하느님의 복록을 받았도다. 요 임금의 밝으심과 순 임금의 총명으로 의로서 이웃나라와 사귀고 공손하게 큰 나라를 섬기니 하늘의 복록을 받았도다. 효도를 행하고 충성을 다하여 한결같이 지성으로 신명과 통하니 하늘의 복록을 받았도다. 하늘의 도움으로 높은 복을 받아 황제가 고명을 주고 대대로 왕위를 계승하니 하늘의 복록을 받았도다. 임금이 착하여 신하가 구름같이 따르고 정신을 모아 백공을 다스리니 하늘의 복록을 받았도다. 문교를 일으키고 대신을 우대하며 농사를 중하게 여겨 큰 공을 이루니 하늘의 복록을 받았도다. 한강에 앞에 두고 영봉을 짊어졌으며 궁중도 크려니와 궁궐도 깊고 기뻐 하늘의 복록을 받았도다.
상스러운 기운이 성하게 떠 있고 덕화의 밝은 빛과 인자한 풍속이 퍼져 있으니 하늘의 복록을 받았도다. 중해가 편안하고 태평시대를 이루어 늙은이는 노래하고 아이들은 춤을 추니 하늘의 복록을 받았도다. 공렬의 빛이 나서 조종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의 영년이 영원 무궁하리니 하늘의 복록을 받았도다 하였다. 임금이 관습도감에게 내려 악보에 실어서 연향에 사용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17일 무온 첫 번째 기사. 나평의 각 제전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17일 무온 두 번째 기사. 수력을 방어하다 병사한 자, 전사한 자의 집에 차등있게 부역을 면제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일선 방어에 나갔던 선군이 병들어 죽거나 물에 빠져 죽은 자에 대하여 일찍이 복구하는 법을 세우사오나 복구 연한을 정하지 아니하니 미편하니 지금부터 수륙으로 방어하러 나갔다가 병사한 자는 그 집의 부역을 1년간 면제하고 공사로 배를 타고 나갔다가 물에 빠져 죽은 자는 3년 동안 면제하고 수륙 전쟁에서 전사한 자는 5년 동안 면제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일 17일 무호 세 번째 기사. 일본군 회례사 박안신과 이예를 내전에 불러 접견하다. 상호군 박안신과 부사 대호군 이예가 복명하였는데 임금이 내전에 불러들여 접견하였다. 안신이 개하기를 신등이 처음에 적간관에 이르러 교주가 국서를 등사해 급히 어소에 보고하였는데 55일이나 기다리고 있어도 회보가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신등이 괴이하게 여겨 그까들고 물으니 교주가 대답하기를 저희 보고가 이미 어소에 도착하였을 터인데 구하는 경판을 얻지 못함으로 하나여 회보가 없는 듯하다 하고 또 이르기를 사변을 탐정하기 위하여 일찍이 같이 온 중 경장주를 대내전에 보냈으니 그가 돌아오면 알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통사, 죄고, 음동 등으로 하여금 그곳의 사변을 탐지하게 하였더니 여러 곳에서 말하기를 회례선을 여기에 구류시키고 여러 곳에 있는 배 100여 척을 무장하여 조선으로 보낸다 하고 또 말하기를 대내전의 소속인 적간관을 겸령하고 있는 삼주 태수 백송전이 와서 영을 내려 회례선을 경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다 하고 또 잡담으로 회례선이 혹시 도망할까 염려하여 군인을 모아 수륙으로 방비하고 또 돌아가는 길목인 아시포 등지에 선척을 장비하여 도망하는 길을 막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백송전이 신등을 찾아보고 말하기를 이제 대내전에서 어소의 명령으로 공문을 내게 보냈는데 회례선에 싣고 온 경판과 장경, 금자경은 다른 배에 실어서 경도에 보내게 하겠다 하므로 신등이 묻기를 서계와 예물 및 사신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이 일은 내가 할 바가 아니다 하고 하므로 신등이 이르기를 만일 그렇다면 살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명령대로 다를 수 없는 것이다. 모름지기 이 뜻을 다시 대내전에 말하여 어소에 전달하게 하라 했습니다. 15일 후에 경장주가 경도에서 돌아와 이르기를 어소에서 회례선을 적간관에 구류시키고 다만 경과 목판을 다른 배에 전제하여 경도에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대내전이 개하기를 이웃나라 사신을 구류하는 것은 어리어상 미안한 일이니 어소에 데려다가 접견해야 한다 하니 그제야 경도에 들어올 것을 허락하였다 했습니다. 이에 교주 등과 함께 5월 21일에 경도에 도착하여 성복 심수암에 사관을 정하고 장경과 목판은 상국사에 두었습니다. 6월 25일에 어소가 도성 북편 등지사에 나와 신등을 접견하므로 신등이 국수를 바치고 다만 금자 사경만을 받고 그 나머지 예물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등이 말을 전달하는 중에게 이르기를 서계에 기재된 예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어소히 요구하는 것이 불경에 있으므로 다만 경과 목판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서간을 노원원에게 보내 이르기를 이웃나라와 사귀는 데는 예물로서 대하고 얘는 반드시 패백으로 표시하는데 그것은 재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연전에 기국에서 사신을 보내어 수호함으로 우리 주상께서도 특히 신등을 보내어 예를 표한 것이다. 그리고 가지고 온 예물이 목록과 같이 서계에 실려 있는데 이제 경과 목판만 받고 나머지는 모두 받지 아니하여 절규하는 것과 같으니 사자의 마음은 유감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뜻을 어소에 전달하기를 바란다 하니 노곤 주악이 답서하기를 말하는 예물 가운데 오직 석교 목판만 받고 나머지를 모두 돌려주는 것은 우리 전하의 뜻이 법에 있고 세상 사람이 원하는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거무 장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명령을 받고 서로 왕래할 테니 바라는 것은 서로 국비를 전략하여 외교로 두텁게 하자는 것이요 다른 뜻이 아니니 염려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중서당 중윤과 법령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상부 관인인으로 귀국에 가게 되었다고 하므로 신등이 그 까닭을 물으니 이르기를 어소에서 경판을 얻지 못한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나를 시켜 다시 청하게 하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신등이 어소에 상서하기를 생각하건대 천도는 정성을 다함으로써 만물이 이루어지고 인도는 신의를 지킴으로써 여러 가지 행실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나라를 경영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 나라와 교제하여 서로 좋아하고 서로 속이지 아니하여 신의를 두텁게 하는 것이다. 우리 태조가 개국한 이래 기국의 선왕과 전하와 좌우의 신하들이 요구하는 장경과 여러 가지 법기는 요구할 때마다 찾아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모두 화목한 외교를 닦기 위함이었다. 연전에 전하가 사신을 보내어 수호하고 겸하여 불호를 보낼 때 우리 전하가 깊이 후의에 감동하여 사신을 대접하는 예의가 심히 은근하였다. 그것은 교주와 법령이 친히 아는 바로서 내가 누누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지금 요구하는 장경 목판은 다만 한 벌뿐이요 조종 이래 전해오는 것으로 어리상 남에게 줄 수 없는 것이다. 또 지금 가져온 밀교 대장경 목판은 또한 우리나라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주화엄경판은 옛날 종사 대각 화상이 어명으로 송나라 조정에 청하여 바다를 건너 가져들여온 것으로서 이에 대한 고금의 신기하고 이상한 자취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금자, 화엄경, 호국, 인왕경, 아미타경, 석가보 등 사경도 실로 우리 전하가 보장하는 것이나 다만 장경 목판의 청을 들어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장경 한부와 합하여 신등에게 주어 수호의 뜻을 표한 것이다. 그 나머지 예물은 모두 서계에 있는 바와 같은데 이제 다만 석교 목판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아니하니 통신하는 뜻으로 보아 좋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일에 노곤의 서간을 보내어 전하에게 전달하여 받아들이기를 바랬는데 노곤의 답세에 이르기를 전하의 하고자 하는 법은 법에 있고 세상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거무사신이 자주 왕래할 터이므로 서로 국가의 경비를 전략하자는 뜻이요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다. 우리 전하께서 자신을 보내어 수호하고 겸하여 예물을 보내어 신의를 표한 것인데 어찌 비용을 계산할 것이냐. 더구나 의대 한 벌은 법복에만 사용하는 것이요 인삼과 꿀, 잣은 다만 다약에 사용되는 것이요 나머지 예물도 또한 우리나라 특산물로서 보통 재물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일에 감히 어리석은 뜻을 말하여 모두 받아들이기를 바랐던 것이요 처음부터 예물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딴 뜻이 있다 하여 근심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귀국이 이렇게 우리를 대접하고 명일에 우리나라에서 또한 이렇게 귀국의 사신을 대접한다면 전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바라건대 가지고 온 예물을 모두 받아들여서 신의를 두텁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주악이 답서하기를 이제 서간을 보니 말이 대단히 적절하다. 전하는 처음에 굳게 거절하였으나 누가 사자에게 미칠까 염려하여 가지고 온 예물을 모두 받아들이고 어소에서 돈 100관을 주어 노비로 쓰게 하였다 했습니다. 신등이 경도에 유한지 도합 72일 만에 돌아와 8월 초 6일에 구주에 이르러 절도사 원의준을 보고 이르기를 각하의 사신을 후례로 대접하는 것은 일찍이 조정의 명령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 동안 보내온 사신이 20여 차례나 행차나 되니 어찌 다 각하의 사신이라 할 수 있겠는가. 대부분이 다 청혼하여 사신이 된 상인이다. 대저 사람의 마음은 자주 있는 일이면 태만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각하의 사신으로 당연히 후대할 사람으로 박하게 하면 수호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청혼한 상인에게까지 다 후대하면 민폐를 견뎌낼 수 없는 것이다. 이제부터 사신과 청혼자의 부험을 구별하여 보내면 이름과 실제가 서로 맞고 접대하는 것도 차등을 두어 영구히 수호할 수 있는 것이다 하니 의준이 이르기를 좋다. 이제부터 매년 봄철에 한 번, 가을철에 한 번씩 사람을 보내어 무난하겠는데 반드시 새로 만든 도서를 찍어 보내고 다른 기묘한 일이 있기 전에는 사람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일기주에 이르러 좌모도에 거주한 도구라를 보아
보았는데 그가 신등에게 이르기를 취좌전의 관내인 일기주 동면 서토리의 배 한 척과 우람우미의 배 한 척과 대마도의 배 두 척이 일찍이 고기를 잡기 위하여 기국 전라도에 들어갔다가 그도의 병선에 붙잡혔는데 붙잡힌 사람의 친척과 종류들이 만일 회례사가 이 땅에 도착하기만 하면 원수를 갚겠다 하고 군민 300명을 무작시켜 주둔하고 있는데 마침 대마도 좌이 문대랑이 보낸 박다 배 두 척과 절도사의 호송선 한 척이 무장하여 병고에 대비하고 또 사람을 보내어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달랭 까닭에 보내었던 병대가 나흘 만에 해산하였다 하였습니다. 대마도에 이르니 좌이 문대랑이 신등에게 이르기를 소시로부터 남달리 인근의 덕을 입어 보답할 길이 없으니 다만 난동을 금지시킬 것을 마음먹고 늘 본주 사람에게 화와 복을 가지고 달렸으나 이곳 사람들이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아니하면서 말하기를 삼국에서 우리를 대접하는 것이 종종무 때와 같지 않다. 전에는 어염을 매매할 때 각포에 통행할 것을 허락하였는데 지금은 내이포와 부산포 이외에는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전에는 과해량을 한 달치씩 주었는데 지금은 여러치밖에 주지 아니하고 또 소이종과 종정성에게도 전권사신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한다 하므로 신등이 대답하기를 전권사신을 보내어 위문하는 것은 예의 큰 것이다. 종정무 때는 지성으로 기부하고 진심으로 도적을 금지하였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늘 사람을 보내어 위문했던 것이다. 지난번에 이섬의 사람들이 도적이 되어 변방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하여 토벌한 지 겨우 2해 밖에 되지 않는데 어느 결일에 위문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라도 지성으로 기부하면 임금의 덕이 자연히 넓혀질 것이다. 과해량이 이섬뿐만 아니라 국왕의 사선과 여러 곳의 사선도 다 그러한데 그곳은 변방의 양식은 한이 있고 국가 비용은 무궁하기 때문이다. 어염의 매매는 피차가 다 그러한데 하필 각포에 다 통행하여야 하느냐? 아직까지 매매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또 이 섬의 사람들이 매매를 칭탁하고 여러 포구에 횡행하면서 때때로 노력질하는 까닭에 그 횡행을 금한 것이니 이것은 진실로 스스로 취한 것이라 하였다. 이어 가지고 온 일본 국왕의 답서를 바쳤는데 그 사연에 이르기를 일본국 도저는 조선 국왕 전하에게 절하고 답장합니다. 규주와 지객이 지뢰사와 함께 이르러 답서와 별폭을 받들었는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선물은 감명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대장경판이요 그 나머지 진귀한 물건은 산악과 같이 쌓였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초에 법보만 받고 나머지를 모두 받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사신이 여러 번 예의에 어긋나고 국교를 끊는 것이라 하여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아니하므로 도로 보내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부터 사신이 내왕할 때 토산물을 예로 보낼 필요는 없고 다만 교린의 침묵만 닦아서 상호간 국가의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겠습니까? 다음에 정권사신으로 중륜 서당을 보내어 다시 자세히 말할 것이니 만일 다장경판에 우리나라에 유전시킨다면 무엇을 준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가을 더위가 끝나지 아니하였으니 나라를 위하여 몸조습하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였다. 주장 풍천의 삼주 도독 다다량 더궁 관서도 도원수 원희주 축전태제 동원만경 대마주수 종정경도 모두 답장에 은사를 살해하고 예물을 바치었다. 임금이 여러 대신에게 이르기를 박안신이 일기도에 이르렀을 때 그의 위태로 왔는데 수호 대관 등이 우리나라의 정성을 다하여 구원하였으므로 살게 된 것이다 하였다. 처음에 회례사를 보낼 때 제정에서 의논하기를 일본을 사신을 통하는 것은 본시 방문의 예를 닫기 위함이 아니요 특히 그들의 요구를 채우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닷길이 멀고 험하여 회례사를 보낼 때마다 혹시 불측한 일이 있을까 염려하니 한 세대에 한두 번을 넘지 않게 교통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이번 사행 뒤에는 다시 회례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보냈던 것이다. 안신이 일본에 도착하자 과연 국왕이 경판을 얻지 못하였음을 원망하고 박대하였는데 안신은 담력이 있고 말도 잘함으로 인하여 능히 사명을 다하고 돌아온 것이었다.
세종시로 26군 세종 6년 12월 18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여러 대신이 대궐에 나아가 무난하다. 임금이 이르기를 나의 병이 이미 다 나았으니 여러 신하가 바람을 쐬었으나 안 된다고 간절히 청함으로 조에 나가지 못한 것이다. 내일부터는 정사를 보겠다 하였다. 대원 등이 다시 청하기를 주상의 욕체가 조금 편안하다 하시니 아직 완전히 낫지 아니하였으며 또 오늘은 날씨도 고르지 못하니 좀 더 조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여러 대신은 무난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6군 세종 6년 12월 18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알타리 천호 동아직 등이 박물을 바치니 의복과 면포 등을 회사하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1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 하경복과 지곤 남군사 하경리 형제가 사언전을 올리다. 갑자기 사신이 와서 임금에 권장하는 그를 보니 혼자서 임금의 총애를 받게 되어 감격에 넘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더구나 분수에 넘쳐 그 은혜를 뼈에 새겨 보답하여야 하겠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이 외람되게 용렬한 작품으로 일찍부터 넓으신 은혜를 받게 되어 위험을 피하지 않고 봉사하니 자나깨나 잊지 않으며 나라를 위하여 외적을 방어하는데 어찌 감히 어수선하여 어려운 시기에 사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계책에 알맞지 못하여 중책을 위험한 뜻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앉아서 1년 이상의 국고를 소비하면서 겨우 한 번 싸우고 서로 물러서게 되어 바야흐로 죄를 기다리고 있는 터인데 외람하게도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희 한 몸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친도 또한 영광에 참여하였으니 운한과 같은 도배로운 글을 내리시고 송나라의 고사를 인용하여 이 몸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임무를 맡아 성과가 있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정일하게 중도를 잡고 큰 업적을 이루며 옆으로 훌륭한 인재를 구하여 여러 가지 공적을 백공에게 베풀고 국경을 조심하고 튼튼하게 하여 나라의 기초를 영구히 굳건하게 하려는 성대를 만나 신을 가르쳐 변방일을 대강 안다 하시고 신으로 하여금 옛사람을 비유하시니 신은 감히 전일에 닦은 바를 부지런히 계속하고 평소에 품었던 뜻을 조금 더욱 굳게 하여 덕과 위엄을 오랑캐에게 선양하여 어진 사람에게 돌아오게 하고 변방 백성에게 농업을 권장하여 길이 생업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지곤남 군사 하경리가 사언전을 오는데 이르기를 신의 어미가 특히 성은을 받잡고 눈물을 턱까지 흘리면서 신에게 이르기를 너 아비 승혜가 태조를 섬기고 태종을 받들어서 허무한 총애와 언덕을 입어 전투와 노비까지 하사받고 또 장례 때 미도와 지촉을 내리셨다. 너 아비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은혜를 받은 것이 대단한데 또 너의 형제가 아무 재주도 없이 태종을 섬겨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성은을 입어 영화로운 장록을 받았으니 실로 분수에 넘치는 일이다. 향자의 경복으로 하여금 동북방에 나아가 방어하게 할 때 노첩을 음식 공양을 걱정하고 너를 가까운 고을에 임명하여 모자의 정을 갖게 하셨으니 전하의 과첩을 불쌍히 여기는 은은 이보다 더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또 나의 기한을 염려하여 특히 쌀과 비단을 내리시니 과첩의 정을 너게 대신하여 주상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신경리는 생각하건대 형 경복이 왕명을 받고 변방에 나가 수자리 사는 것은 신자의 직분인데 전하께서 직분상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상을 주시고 신의 모친에게까지 미쳤으니 신의 한 집은 여러 번 성은을 입사와 신의 모친만 감격할 뿐 아니라 선신도 또한 지하에서 반드시 감동하여 울 것입니다. 신의 모자가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 없고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사례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1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평안도 파저강에 거주하는 야인들에게 해병할 때까지 식량을 주게 하다. 평안도 감사가 하기를 파저강에 거주하는 야인 이도고 등 5명과 지위 동범찰 등
41명과 왕벌개 등 남녀 합하여 14명과 임모다호 등 3명과 임화진가 등 14명이 날마다 여영군 소굴이 입구에 도착하고 고야로 등 25명은 조명관 입구에 도착하고 수보답 등 10명은 연영군에 도착하여 모두 살아갈 양식을 구걸함으로 전날에 내린 교지에 의하여 명나라 소속 건주위의 사람은 사살을 통할 수 없다 하고 사리를 따져서 거절하였으나 곧 돌아가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이 식량이 떨어져 굶고 있는 사람에게 주식과 양식을 주지 않는 것은 미편하니 청건대 해병할 때까지 기한을 정하고 한 말 또는 한 대씩 적당하게 내어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2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죽은 황제의 시호와 천추절에 관한 자문. 진양사초 이와 진위사 안순이 죽은 황제의 시호와 천추절에 관한 두 가지 자문을 가지고 북경에서 돌아왔다. 그 자문에 이르기를 대명 예부에서 존시하는 일 영락 22년 11월 15일 본부관이 서강문에서 주하기를 금년 9월 초 10일에 올린 태종 채천 홍도 고명 광운 성무 신공 순인 지효 문황제의 존호를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내어 알리소서 하여 좋다는 성질을 받았으므로 이에 자문을 보내니 그런 줄 알라. 또 경하를 위한 일 영락 22년 11월 15일 아침에 본부관이 서강문에서 주하기를 황태자 전하에 2월 초 9일 천추절에 관하여 이미 전하의 문무아문에 공문을 내어 기일에 맞도록 전을 올려 경하하라 하였으니 조선국왕에게도 자문을 내어 알리소서 하여 좋다는 성질을 받았으므로 이에 자문을 보내 알리는 바이다 라고 하였다. 이 등이 계하기를 새 황제의 대우가 후한 것은 근래 없는 일이다. 황제가 예부상서 여진을 시켜 선지하기를 귀국의 국왕이 지성으로 우리나라를 섬기고 사신들이 일기가 차고 길이 먼데도 불구하고 달려오니 내가 심히 가상하게 여긴다 하므로 신등이 대답하기를 황제의 덕이 한량없어 뭐라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다만 말이 자유로이 통하지 못하여 지극한 마음을 다 아뢰지 못한다 하니 진이 이르기를 사신이 황제의 마음을 이해하였으면 그만이다 하였다. 북경에 도착하자 곧 민광미를 시켜 예부에 나아가 상서에게 고하기를 지난 9월 초 1일 내관 왕현을 호송한 배신 박등년이 요동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전하가 황제에게 승하하셨다는 말을 듣고 황제께서 승하하셨다는 말을 듣고 매우 슬퍼하여 곧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곡하고 항례를 거행하고 신등을 보내어 진양하게 하였는데 초 10일 길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 탕참에 도착하여 조칙사를 만나 조칙을 열어본 뒤에 떠나게 하므로 곧 장기하여 머물러 있다가 조칙사가 서울에 이르러 조칙을 열어본 뒤에 전하가 다시 표준을 고쳐 만들어서 보냄으로 받아 가지고 온 것이다 하니 여진이 이르기를 너희 전하의 충효가 본시 지극하여 상을 듣고 곧 진양 진위하는 것도 또한 옳은 일이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승무는 제조 대제학 병결함과 제학 윤회가 곤례에 와서 여상녀의 말을 하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심히 기쁘다 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2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전지 의정부사 김여지에게 이미 쓴 사초를 정정하게 하다. 상은 하기를 신은 듣건대 국사는 진실한 것을 후세에 보여주는 것이니 역사를 쓰는 사람은 함부로 덧붙이거나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은 일찍이 편수관에 참여해 태종 8년 10월부터 태종 13년 11월까지 6년 동안 태종 성덕 신공 문무 광효 대왕의 시대의 일을 만분의 1이나마 대강 기록하였는데 지난번에는 사관이 왕명으로 기한을 정하고 수납했기 때문에 거친 문장과 쓸데없는 말을 정정하지 못하고 급히 써서 바쳤으므로 필사기에 깨끗하지 못하여 항상 마음이 편치 못하였습니다. 근일에 생각하니 태종 12년 기사 가운데 한두 가지 그릇된 글자가 있는데 그 두어 자가 대의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나 뒷사람을 미혹시키기가 염려하는 바입니다. 이제 바로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나 이미 서서 바쳤으니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는 신의 민첩하지 못한 죄를 다스리시고 신의 뉘우침을 불쌍히 여겨 사관에게 명하여 신의 사초를 돌려주어 정정하여 직필의 공도를 펴게 하소서 하였다. 춘추관에 명하여 도로 내어주게 하니 고친 것은 완원부원군 이양우, 완산부원군 이천우 등의 부친 이원계는 환왕의 첫째 첩의 아들이요 의안대군 이환은 둘째 첩의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이보다 앞서 병조판서 조말생이 춘추관에 가서 사설의 대제하학 병계량에게 청하여 일찍이 납입한 사초를 내어다가 고쳤는데 계량이 여러 사관을 경계하여 바깥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게 한 일이 있었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2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2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올량합 천호 고심파 등이 박물을 바치니 의복과 목화 등을 주다. 차등 있게 주었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21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왜구를 잡는 데 공을 세운 장신, 장백동 등의 역을 면제시키고 공패를 주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지난 9월에 전라도 처치사 윤득홍이 서여서도에서 왜구를 잡았는데 순천기관 장신이 1등 공을 세웠으니 그 자손들의 역을 모두 면제하고 염간, 장백동, 김생 등 12명은 2등 공을 세웠으니 그 신역을 면제시키고 세종원령 동정 때의 일에 의하여 모두 공패를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일 21일 임술 네 번째 기사 남편을 죽이려고 공모한 광량의 여종 견본과 간부를 차명에 처하게 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광량의 제수 여종 견본이 간부 부성과 함께 그 본부 이금을 죽이려고 공모한 것은 유리 능지에 해당하나 이금이 죽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간부 부성은 유리 교에 해당하나 부성이 본부의 의복을 빼앗아 강도죄를 함께 범하였으니 모두 차명이 합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2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20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살인한 오마대 구질금과 부모를 구타한 헌만을 차명에 처하게 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고의로 살인한 광주 죄수 중 오마대와 교화 죄수 백성 구질금과 부모를 구타한 숙천 죄수 중 헌만은 유리 참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임금이 놀라 이르기를 이제 어찌하여 이와 같이 부모를 때리는 자가 많으냐 옛날에도 또한 있었느냐 하니 예조판서 신상이 대답하기를 전자에도 또한 있었으나 다만 근일에 10여인이나 많은 수에 이르렀으니 그 까닭은 우매한 백성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모의 언덕을 입은 사람을 믿어 배우지 못하여 분이 나면 참지 못하고 마침내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때문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2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내정에서 격구하고 작은 술자리를 배설하더다. 대군 제군이 입시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24일 을축 첫 번째 기사 피로된 이하 실천모가 등에게 의복갓 등을 하사하여 요동으로 보내다. 진화사 통사 유흥준을 관압관에 임명하여 피로된 중국인 이하 실천모가 등 남녀 합하여 5명을 요동으로 해송하였는데 야 실천모가 등에게 의복과 갓, 목화 및 젖보마 복학 한 피를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2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편치 못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2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김익정 서선 유산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익정을 예조참판 서선을 한승부윤 유산울을 경창부윤으로 임명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25일 병인 세 번째 기사 황제의 시호를 올린 것 황후 책봉 하례 등에 관한 표문
백간이 조복을 차리고 진하 표전을 배송하였다. 진하사 오승, 승억, 박초와 부사, 흑원, 유산울에게 각각 유의 두 벌과 모관, 갓, 목화를 하사하였다. 대행 황제의 시호를 올린 것을 치하하는 표에 이르기를 천운에 응하여 황통을 이으니 큰 정책이 나타나고 책보를 받들어 휘호를 올리니 성왕이 공경이 밝아지고 경사가 종모와 사직에 연달아 있으니 기쁨이 이 세상에 넘쳐나나이다. 공손하게 생각하니 황제의 종명은 순임금과 맞서고 용명과 지혜는 탕임금과 같으며 조종의 공덕을 알맞게 추승하고 무를 거두고 문을 닦아 태평의 치세를 이루었나이다. 성대한 의식을 거행함에 있어 마땅히 가서 큰 복을 같이 누리어야 할 것입니다. 외람하게도 용렬한 작품으로 성대를 만났는데 몸이 동쪽 땅에 매어 있어 여러 신하의 축하하는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니 마음은 항상 황궁에 있어 만년의 축수를 비나이다 하고 박물전에 이르기를 어버이를 높이는 것이 효도의 경본이라. 특히 휘호를 올렸으니 윗사람을 공대하는 것도 깊은 정이라. 적으나마 하려하는 정성을 표하여 삼가 황새저포, 백새저포, 흑새마포 각 20필, 만화석, 황화석, 잡채화석 각 10장, 인삼, 백자, 오미자 각 50건을 드립니다. 이상의 물건은 제품이 정하지 못하고 가짓수도 너무 적어서 곡물 창고에 넣어둘 만한 것이 못되나 다만 지방을 지키는 예의만을 표하는 바입니다 하고 황태자에게 올리는 전에 이르기를 책보로 아름다운 칭호를 받더니 전날의 공덕이 빛나게 되고 황태자의 높은 자리에 올라 황실의 정책을 보자 하니 경사는 황실에 넘치고 즐거움은 중하와 오랑캐에 퍼졌나이다. 생각하건대 황태자는 자질이 뛰어나고 성질이 영명하며 도를 중히 여기고 인을 좋아하여 일찍부터 글을 잘한다는 이 이름이 높이 드러나고 군대를 지휘하고 나란히를 보살펴 더욱 보필의 공을 빛내었나이다. 그러므로 큰 지위에 추천되었으니 많은 복을 받겠나이다. 외람하게도 이 나라의 임금이 되어 황태자의 단일을 만났는데 몸이 해외에 있어 조정의 할애에는 참여하지 못하나 마음은 태자궁에 달려가 정성을 다하여 할애하나이다 하고 황후의 책봉을 할애하는 표에 이르기를 황제의 덕이 알맞은 시기에 성하게도 황궁의 경사를 맞이하니 황후가 배필이 되어 보책의 영광을 받으셨나이다. 기쁨이 궁정에 넘치니 천하가 다 즐거워하나이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총명한 지혜와 강건한 정신으로 처음부터 마음을 조심하고 명분을 바르게 하여 황후의 거둥을 궁중에 더 높이고 근원을 맑게 하고 좋은 정치를 펴서 제왕의 덕화를 천하에 천명하니 천명은 갈수록 새로워지고 정책은 영구히 남겠나이다. 외람하게도 용렬한 자질로 멀리 이 나라에 처하여 화봉 사람이 요에게 축하한 것과 같이 오래 살고 남자 많이 가지시기를 바라매 주아의 말에 화답하여 자손이 백세토록 장성하기를 축원하나이다 하고 전에 이르기를 옥에 새긴 휘호를 올리니 모후의 예전이 갖추어지고 황후의 궁중에 경사가 나니 나라의 근본이 더욱 높아져 보는 사람 듣는 사람 누구나 다 품을 추도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성품은 영명하고 위대하며 덕품은 관대하고 온후하며 스승을 존중하여 학문은 이미 삼순을 완전히 닫고 일곱빛을 보고 마음을 기르니 효도는 양궁을 더욱 돈독하도다. 성대한 여식을 다 마쳤으니 많은 복이 무더기로 모여들도다. 외람하게도 용렬한 자질로 다행히도 황태자의 탄신을 맞이하였으니 태자군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공손하게 거룩한 복만 올리나이다 하고 황태자의 책봉을 할애하는 표에 이르기를 황실의 운이 열려 아름다운 업적이 더욱 창성하고 옥책이 궁중에 더 날리니 어진 태자가 세워졌도다. 경사는 종묘와 사직에 펴지고 기쁨은 중화와 이직에 넘치도다. 공손히 생각하니 건강은 날로 새롭고 총명도 날로 밝아 헌에 앉아 호령을 내리니 태자의 고든 명성이 높게 나타났도다. 종묘를 주장할 사람을 얻게 되니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여 보고 듣는 이마다 다같이 칭송과 축복뿐이로다. 외람하게도 용렬한 자질로 다행히 성대를 만나 몸이 해외에 얽매여 비록 조반에는 오리때가
따라다니는 것 같이 참여하지 못하나 마음은 태자공에 쏠려 정성은 영경 하래에 있나이다 하고 또 박물전에 이르기를 얘는 조를 잇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그 성대한 예전을 거행하였으므로 지방을 지키는 예식을 닦아 미약한 정성을 표하나이다. 삼가 인장 안장 한벌 황세포 20필 백세저포 흑세마포 각 30필 만화염석 2장 만화방석 황하석 만화석 각 10장 인삼 오미자 각 50건 표피 10장을 드립니다. 이상의 물건은 제품이 정하지 못하고 가짓수도 너무 적으나 중심에서 나온 신의로 생각하시고 윗사람을 대접하는 예의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전에 이르기를 보책을 제정에 들어가니 태자를 책봉하는 높은 예로다. 태자공이 제자리에 놓이게 되니 광채는 옛날보다 더욱 빛나고 경사가 종묘에 퍼지니 천하백성이 다 즐기도다. 공손하게 생각하니 성품은 총명하고 덕을 갖추어 읽고 글을 잘하며 도의를 소중히 여기고 스승을 존대하니 진실로 충량한 백성의 바라는 데에 부합되고 대를 잇고 제사를 조장하니 간무하는 권리를 받게 되었도다. 국가의 근본이 이미 갖추어졌으니 황가의 계획은 길이 튼튼하리로다. 외람하게도 먼 지방에 거주하여 탄이를 만나 축하하는 의식에는 참여하지 못하나 강령을 축하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삼가 안정 한발 백세저포 흑마포 강 20벌 20필 만화염석 2장 만화석 황화석 잡채화석 10장 오미자 인삼 각 30건을 드리오며 중궁에 드리는 예물은 홍세저포 백세저포 흑세마포 각 20필 만화석 10장 황화석 잡채화석 각 6장을 드립니다 하였다. 삼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 임금에 대한 충의, 장류의 예절을 말한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26일 정묘 첫번째 기사 올저갑주의 시리 응합 등이 가죽을 바치니 의복과 면포를 하사하다. 8명이 와서 피물을 바치니 의복과 진 목화를 의복과 갓 목화를 주고 면포를 차등있게 회사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2월 26일 정묘 두번째 기사 조연 민혁이기 헌능에 3년상을 마치어 종친들이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다. 우대한 김맹성을 보내어 내 오늘 제군부에 하사하였다. 한편 부원군 조연과 여천 부원군 민혁이기 서로 이어가면서 헌능을 수호하여 3년상을 마쳤으므로 이날에 이르러 종친들이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였다. 세종시록 26권 세종 6년 10월 27일 무진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강원도 백성을 안집시키는 방책을 의논하다. 임금이 여러 대 신에게 묻기를 금년의 각도의 농사는 어떤가 들으니 강원도에 일찍 서리가 내려 피해가 우심하다 하니 염려된다 하니 찬성황의가 대답하기를 강원도에 일찍 서리가 내렸으나 금년 농사는 작년에 비하여 나은 편입니다 하였다. 또 강원도 백성을 안집시키는 방책을 물으니 황의와 이명득이 대답하기를 공부를 면제하고 선군을 감하여 그들로 하여금 농사에 진력하게 하면 도망하여 떠돌아다니는 자가 없어지고 편안히 정착할 것입니다. 선군을 감하는 방법은 전라도 군대를 가까운 충청도에 옮기고 충청도 군대를 경기에 충당하여 강원도 영서 백성으로 경기에 와서 수자리 사는 것을 감하면 선졸은 줄어지지 아니하고 패단도 없앨 수 있겠습니다 하니 임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곧 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희가 또 강원도의 패단을 낱낱이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공사간의 건축 제목은 모두 강원도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운반할 때 인마의 피곤함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비록 눈으로 보지를 못하여도 오히려 마음을 나쁘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직접 본 사람이야 말할 게 있겠는가 하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일 2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올량합 등 조공하러 와서 종의를 청하면 적당히 주라고 하다. 예조 판세 신상 있게 하기를 올량합, 올적합 등 조공하러 오는 자마다 반드시 말하기를 종의가 그 지방의 소산이 아니라 하여 굳이 청하나 종의는 지갑 만드는 데 쓰기이기 때문에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 사람들이 업의 초상을 위하여 청할 때는 주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래도 많이 주지는 말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두 칭합의 아들 복동합이 어제 왔습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두 칭합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충성을 바치므로 내가 심히 가상하게 여기는 바이다. 이제 그 아들이 왔다 하니 후대하여 주라 하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일 27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지편전 직제학 어변갑을 보내 영흥부원군 문도공의 사당에 취재하다. 그 제문에 왕은 이르기를 어진 사람의 덕은 지극히 두터워서 광채를 남기고 언의의 정리는 오래될수록 더욱 간절하다. 경은 이 세상의 유종이 되어 마음을 곱고 착하게 갖고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겸하여 조정의 모범이 되었도다. 대부인은 부드럽고 아름다우면서 법칙을 지키고 서로 경계하여 교문의 화목을 이루었다. 모후를 낳으시고 소고와 짝을 지었으니 적선한 경사는 자손이 번창할 것이로다. 생각하건대 나의 작은 몸으로 보답할 길이 없어 소급하여 큰 은혜를 주려고 할 때 공경하는 해포가 일어나 이미 입후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고 또 전을 보내어 신을 편케 하노니 혼이 어둡지 않거든 와서 받으시라 하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2월 2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광록시 대경 권영균의 졸기. 영균은 명나라 태종 문황제의 후궁 현인비의 오랍이었다. 처음에 명나라 광록경이 되어 여러 번 상사를 받았다. 갑자기 부하고 귀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권력자와 교제하여 자무 교만하였으며 주색을 좋아하여 일찍 죽게 된 것이다. 부위로 쌀 30석과 관각을 내리었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2월 27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알타리 지휘 이장가 등이 박물을 바치니 의복갓 명포 등을 하사하다. 7명이 와서 박물로 모피와 말을 바쳤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2월 2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내정에서 격구하다. 이상군 남희에게 구사와 조리를 돌려주다. 대군과 제군이 입시하였다. 이상군 남희를 불러 구사와 조예를 돌려주었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일 28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사람을 죽인 거창의 손 을경과 아들 계명을 참형에 처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사람을 찔러 죽인 거창 죄수 송을경과 그 아들 계명은 유리 참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일 29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귀화한 여진인 외인과 함께 궐레에서 불구경을 하다. 화봉을 궐레에 만들고 날이 저물어 임금이 악차에서 나와 구경하였는데 숙직 당번인 첨총제 이상이 입시하고 또 귀한 올적합 올량합 얼타리의 여진인과 외인도 모두 불구경을 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일 29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올량합 지휘 홍소로 등이 박물을 바치니 의복관 면토를 회사하다. 6명이 와서 박물을 바쳤다. 세종시로 26권 세종 6년 10일 30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알타리 천호 다비 등이 박물을 바치니 의복관 면토를 회사하다.